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영상으로 이렇게 손짓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에이비어 리더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교육부의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2026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희 그 아메이 비즈니스 회계 연도는 9월부터니까 이제 우리 리더님들께서는 이미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는 내년 하면 항상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지금 채팅방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바로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보다 빠르게 내년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신 리더님들을 위해서 새로운 영감과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진행하는 모든 강의는 강사님의 지식과 경험이 담긴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나 녹취한 내용을 SNS에 올리실 수 없고 편집 재가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딱 개인 학습용으로만 활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해 주시는 이제 리더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바로 이제 오늘의 강의 연결의 에너지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발견하는 비즈니스 기회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드 연구의 대가이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공저자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미영 연구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미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여러분과 함께 트렌드 코리아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만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잘 보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시간 많지 않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트렌드 코리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를 추가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트렌드 코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을 쓴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요. 2009년부터 2026까지 총 8권, 18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가장 최신판인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요즘은요, 트렌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막 새로운 트렌드, 신선한 트렌드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알려다 드리기보다는 세상에 이 수많은 트렌드 중에서 우리 ABO 리더님들께서 이것만은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10가지 키워드를 항상 제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은 그 해의 동물의 띠의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말 띈 거 아세요? 붉은색 말의 띠입니다. 저희가 말이 들어가 있는 타이틀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 여러분 보이시는 홀스 파워라는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홀스 파워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마력인데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마력? 여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자동차가 얼마나 엔진이 강하고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이고 파워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몇 마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말 몇 마리가 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쓸 때 우리가 마력을 씁니다. 아니, 왜 자동차의 힘의 세기를 말이 몇 마리 끄는 것 걸로 하는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인간이 키울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힘이 센 동물을 꼽으라고 하면 소도 아니고요. 강아지도 당연히 아니고요. 인간이 타야 되니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은 지금까지 마차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처럼 사람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근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말 다음에 우리가 이동하게 된 중요한 수단이 생겼죠. 바로 기차입니다.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기차가 생겼는데요. 그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기차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거를 정할 기준이 없으니 말 몇 마리가 끄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력이 모든 이동수단의 어떤 그 빠르기와 힘을 세기를 엔진의 그 세기를 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전 지구가 산업혁명 시대가 됐죠. 공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재화를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다가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이기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2의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공장, 그 증기 기관차, 기차라는 것이 새로 나오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던 것처럼 지금 한번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을 맞고 있는데 바로 AI가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AI가 폭발하는 시대, 또 다른 형태의 마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홀스 파워라고 타이틀을 정했고 첫 번째 키워드 H부터 마지막 키워드 R까지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저희가 10개 키워드를 딱 만들어서 한번 지도를 그려봤어요. 이 10개 키워드가 서로 어떤 역할을 갖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고 있지를 막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일부러 한 것이 전혀 아닌데 정말로 신기하게 이 10개 키워드 중에 한 5, 6개 키워드가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AI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개 정도 키워드는 이 AI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아, 나는 AI가 싫어. 나는 인간적인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이거 AI의 반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과 같은 혁명의 시대로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AI에 찬성하는 힘, AI에 반동하는 힘, 이 찬반, 그리고 그 정반의 그 합일이 다시 한번 성장한다라고 해서 정반 합의 개념으로 희한하게 그 키워드의 지도가 그려지더라고요.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 저 키워드는 AI 관련 키워드구나. 아, 저 키워드는 AI의 반대작용으로 작용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는 휴먼 인 더 루프라는 키워드입니다. 너무 어렵죠? 이 키워드 저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키워드는 AI 박사님 정도 쓰시는 키워드고요. AI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AI를 하시는 박사님들이 아는 키워드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키워드를 알게 되시면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루프라는 것은 일을 하는 하나의 흐름을 루프라고 부릅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디자인을 막 하진 않죠. 요즘 애들은 어떤 그림을 좋아할까?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지? 어떤 컬러가 유행이지? 어떤 모델이 인기가 많을까? 그것들을 일단 고민을 하죠. 스케치로 그리죠. 그걸 컴퓨터로 옮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래픽을 다시 한번 포토샵을 하고 나중에 부장님한테 컨펌을 받고 이제 홈페이지에 딱 그림을 올리죠.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디자인에서 올린 것이 컴퓨터에 올려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그냥 일하는 업무 과정을 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AI와 사람이 이 루프라는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냐면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일을 했어요. 편집도 하고 신제품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사람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지금까지 아주 조금 도와줬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들면 마케팅 문구를 짜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러면 챗GPT한테 조금 물어보자. 챗GPT 같은 AI가 보조만 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고 있냐면요. AI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이 루프를 돌려요. 그리고 인간은 아주 조금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AI와 사람의 관계가 바뀌고 있는 것을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해요. 루프는 AI가 돌리고 휴먼은 그 가장자리에서 그 루프가 돌아가는지 관리 감독한다. 이게 바로 휴먼 인 더 루프라는 키워드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화면에 사진 똑같은 거 2개 보이시죠? 왼쪽에는요, 그냥 이미지예요. 그런데요, 요즘요, 앱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A록이라는 그 앱이 하나 있는데 그 앱에다가 저 사진 이미지를 딱 갖다 붙이면은 오른쪽에 보이세요? 갑자기 튜브가 찰랑찰랑 뜨고 있죠.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일반 사진을 그룩이라는 앱입니다. GROK라는 앱인데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앱이거든요. 그 앱은 모든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 살아있을 때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어서 거기다 넣어봤거든요. 할머니가 그렇게 살랑살랑 움직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런 동영상 영상을 하나 만들려면 회사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저런 영상 광고를 찍으려면 2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는요. 공짜 앱 써가지고 저 같은 일반인이 영상 만들 줄 모르는데 이제는 영상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사진보다는 아무래도 영상이 광고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제는
저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영상을 찍을지 AI한테 조금 도움을 조금 받았는데 이제는 AI가 영상을 다 만들고 나는 저게 사진이 맞나 이쁜가 그 약간 고민만 하는 그렇게 인간과 사람의 역할들이 바뀌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휴먼 인더 루프입니다. 자, 여러분 이 휴먼 인더 루프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요, 한국에 있는 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휴먼 인더 루프를 너무나 무서워하십니다. 왜요? 내 일자리가 뺏길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영상 만드는 사람인데, 와, 저 앱은 공짜 앱인데 사진만 넣으면 그 사진 자체를 움직이는 영화 같은 걸로 만들어준대. 와, 내가 앞으로 카메라 들고 영상 찍고 또 월급 받고 할 수 있나? 존재에 대한 위기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만나는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와, 나 이제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휴먼 인더루프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저렇게 AI가 루프를 돌리고 AI가 발전을 해도요, 사람은 그러면 아예 없어지면 될까요? 아니면 사람은 그래도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그래도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동영상을 만들어도 그 동영상이 매력적인지 안 매력적인지, 다른 사진을 써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지,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가 와도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이 휴먼 인더 루프를 잘할까요? 그러니까 AI가 루프를 돌리고 사람이 보조하는 그 미래의 일자리를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자기 일을 잘하던 사람이 휴먼 인더 루프에서도 일을 더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요, 최근에 임원님들, 사장님, 상무님, 부사장님 이런 분들한테 주 6일 근무하게 해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임원님들만 출근하세요. 밑에 직원들은 안 하세요. 그래서 그 텅 빈 사무실에 사장님들이 앉아 계신대요. 혼자 토요일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부사장님한테 어머 토요일에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삼성전자 본부에서 최근에 임원님들한테 깡통 노트북을 하나씩 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같은 그런 이렇게 기술 회사들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노트북에 보안 프로그램이 엄청 깔려 있어가지고요. 함부로 그 컴퓨터 가지고 뭐 이메일 쓰고 카톡 쓰고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깡통 노트북이란 보안 시스템이 깔려 있지 않은 그냥 그런 그 투명한 그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왜 줬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삼성 임원들한테 AI 쓰는 연습을 시키려고 깡통 노트북을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임원분들이 별로 안 좋아했대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AI 쓰는 것까지 연습해야 돼? AI는 밑에 직원들 과장이나 대리 같은 애들이 쓰는 거지. 내가 무슨 AI를 써. 나는 지금 최고 권위자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AI를 잘 안 배우려고 했대요. 그래서 좀 배우는 속도가 늦었대요. 다른 일반 직장인들은 한 3개월이면 다 배우는데 이분들은 한 5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5개월이 걸려서 AI를 다 학습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임원님들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임원님들은 머릿속에 그동안 자신이 진짜 몸으로 막 굴러가지고 해온 지식들이 쌓여있죠. 이 쌓여있는 지식과 AI가 만나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미국의 MIT라는 대학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원래 일을 잘하던 사람한테 AI를 쓰게 했더니 일을 더 잘하게 됐고요. 원래 일을 못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한테 AI를 쓰게 했더니 일을 더 못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일을 못하던 사람은 안목이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오히려 앞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AI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하게 만들어요. 자, 휴먼 인더루프는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인간이 살아남냐? 원래 자기 일을 잘하던 사람이 AI 시대에 그 AI와 같이 일하는 것도 잘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웨이도요, 제가 이번에 스터디를 해보니까요, AI 가지고 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이 웰리스 랩, 더루프, 이런 것들이 정말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인 맞춤형 건강 수명을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이 웰니스 랩 같은 거, 어머, 저게 생겨가지고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이 더 폭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그 좋은 AI 빅데이터 기반의 그 프로그램 그걸 사용하실 때 그게 더 잘 사용하시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고객과의 관계 맺기 능력, 인간적인 감성, 그리고 그 마이웰리스 랩 더루프를 적재적소하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그 감각, 원래 일을 잘하고 자신에 대한 어떤 안목을 있는 사람이 이걸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키워드, 휴먼 인드러프라는 키워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얘가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키워드는 안 어려워요. 자, 이제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제가요, 최근에 저희 연구원하고 대화를 하다가 걔가 일을 너무 막 잘해가지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너 보고서 정말 잘 썼구나. 이거 네가 쓴 거 진짜 맞아? 네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 썼는데? 여러분 칭찬 맞죠? 그런데요, 저 연구원이 그 얘기를 듣고 삐졌어요.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나 분명히 칭찬했는데.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삐졌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거 네가 쓴 거야? 거기서 그 네가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 쓰면 안 돼? 그러면 그동안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화를 내면 왜 화를 내는지도, 기분이 좋으면 왜 기분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분이 좀 예민해요. 기성세대만큼 둔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만의 특성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기분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빵을 언제 사요? 배고플 때 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인기 있는 그 질문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 있잖아. 어제 너무 우울해가지고 빵을 샀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냐, 감성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야,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머,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분은 약간 감성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또 이성적이신 분 계시거든요. 차가우신 분. 이런 분들은 무슨 빵 샀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 요걸 제가 그냥 예시로 말씀해 드렸지만, 아니, 우울하면 잠을 자든지 술을 마시지 왜 빵을 사냔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내가 기분이 어떠어떠해서 어떠어떠한 소비를 했어. 이렇게 기분과 시장이 만나는 현상을 저희가 기분, feel, 경제, 이코노미 합쳐서 필코노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분이 소비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기 홍대에 합정동에 가시면 이도라는 카페가 있대요. 여기는 차를 파는데요. 보통 차는요, 녹차, 홍차, 뭐 그린 뭐 무슨 차 이렇게 차를 팔잖아요. 근데 거기는 차를 어떻게 팔냐면은 메뉴 따라 정한 게 아니라요. 우울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렇게 차를 팔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슬플 때 마시면 좋은 차, 너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마시면 좋은 차, 지금 약간 우울할 때 마시면 좋은 차,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차를 판매하는데 반응이 되게 좋대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가끔 쓰시죠? 배달의 민족에서는 보통 검색을 뭐 한식, 양식, 서양식, 뭐 아니면 햄버거, 아니면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요, 기분 검색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우울할 때 먹으면 좋은 음식, 슬플 때 먹으면 좋은 음식. 이런 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사람들이요, 불쾌한 감정을 정말 싫어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본부장님이, 그분이 따님이 최근에 취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데 취업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본부장님, 따님 좋은 데 취업하셔서 기분 좋으시죠? 따님 회사 잘 다니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잘 다니고 있대요. 근데요, 최근에요, 그 친구가요, 여자친구인데요, 연기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얼굴을 알아요. 귀엽긴 한데 예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연예인을 할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감초 역할 같은 걸 하고 싶은가 보다. 걔가 연기에 대한 꿈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연기자가 될 생각이 없대요. 회사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부장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옆 팀에 가서 부탁해야 될 것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 놓일 때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감정 연습을 하려고 연기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연기학원 가서 거절도 당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런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나 봐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기분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빵을 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즘요.
경기가 나빠가지고 웬만한 게 다안 팔립니다. 백화점도 매출 많이 줄었고요. 특히 럭셔리라고 하는 뭐 루이비통, 샤넬 다 매출 줄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신한카드라는 회사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에 너무 신기한 게 이 불경기에 매출이 올라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비싼 수건이 잘 파는데. 너무 신기하죠? 원래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샤넬백을 못 사니까 샤넬 립스틱을 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은 사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고급 수건은 작은 사치는 아니에요. 그죠? 샤넬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고급 수건을 사람들이 이 경기가 나쁜데 살까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어차피 수건은 필요하니까 내가 써. 근데 그거 조금 좋은 거 쓰면 나 기분 좀 좋아져. 그리고 이거 어차피 수건은 매일 써야 되니까 죄책감 안 느껴져. 그런 식으로 내 기분 조금 좋아지는데 경기가 나쁜데 사치스럽지도 않고 실용적인 건데 좀 좋은 거 쓰면서 아, 나 기분 좀 좋아지고 있어. 이런 형태로 기분을 전환하는 상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좀 이색적인 말씀을 드리면은요, 시세이도에서 최근에 미스트를 만들었는데, 미스트는 얼굴에 칙칙칙 뿌리는 그 약간 그 스킨 같은 것들이죠. 시원한 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우리 몸에서 기분 나쁘다는 걸 표현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그 시세이도의 호르몬은 화학작용을 해서 우리가 화났을 때 신체가 내뿜는 그 나쁜 호르몬을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미스트 향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가 아니라 진짜로 기분 나쁜 호르몬을 없애서 기분 나쁜 게 사라져.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래 이야기이긴 하겠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까? 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할까라고 하신다면 확실히 요즘 애들이 곱게 자라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ABO님들은 어릴 때 형제자매 있고 동네 친구랑 같이 싸우면서 컸죠. 그리고 어릴 때는 억울한 일이 많아요. 막, 언니가 막 내 인형 뺏어가기도 하고, 오빠가 와서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어릴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삶이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하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기 키우는 거 잘 보시면 나쁜 감정을 아예 경험하지 않게 해요. 친구들끼리 싸우면 그 친구 다시 안 만나게 다른 학원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어릴 때부터 경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응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대학교에서 만나는 젊은 친구들이 감정에 굉장히 취약해요. 저희 서울대 학생이 해준 얘기인데요. 친구한테 우리 주말에 만나서 밥 먹으러 갈래? 그 얘기 못 하겠대요. 왜? 라고 했더니 친구가 나 바빠서 못 먹어 라고 거절하면 자기 상처받아서 자기 아예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로 이 감정이 약간 나약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이 AI가 발전하면 인간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워치 같은 거 있죠? 뭐 갤럭시 워치, 아이폰 워치. 그 워치가 주요 기능이요. 건강 체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장 박동, 걷는 속도, 하루에 얼마나 잠을 잤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는데 그게 미래에는 우리의 기분을 체크해 준대요.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우울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런 걸 측정해서 미리미리 대응해 준대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또 일 열심히 하라고 파이팅 넘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는 AI 기술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필코노미는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필코노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사야 되는 물건 조금 좋은 제품 사서 기분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우리 아메이 제품들은 프리미엄 제품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용적인 제품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기분을 조금 더 좀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휠코노미는 단지 제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객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고객이 요즘 기분은 좀 어떤지, 그리고 그 기분과 경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확장하시면 또 우리 브랜드 철학을 반영한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또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기분들을 또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래서 기분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가 커지는데 그 와중에 우리 아메이가 가진 제품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기분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한국의 한 회사와 함께 AI 연구를 좀 오래 했어요. AI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니까 노트북이 버벅이더라고요. 그 AI 프로그램이 용량을 많이 잡아먹나 봐요. 그래서 노트북을 바꿔야겠다. 오랜만에 결심을 좀 했어요. 제가 노트북을 어떻게 살까요? 저는 노트북 잘 모르거든요. 원래라면 이렇게 사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노트북, 콤마, 메모리 몇 기가 얼마, 몸무게, 무게 얼마, 그다음에 색깔 얼마 이렇게 검색하면은 결과가 쫙 나오죠. 블로그 결과, 카페 결과, 쇼핑몰 결과가 나오면 그 URL이 나오면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어보고 이게 좋은가 보다. 아,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제가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제가 알아보는데 저 이번에 그렇게 안 샀어요. 어떻게 샀느냐? 챗GPT한테요.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썼어요. 있잖아. 나 요즘 AI를 많이 써가지고 노트북을 바꾸고 싶어. 근데 있잖아. 내가 노트북을 잘 모르거든? 램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냥 AI 돌렸을 때 버벅거리지 않는 스펙의 노트북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격은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요 정도 가격이면 좋겠고 무게는 가벼운 게 좋으니까 요 정도 무게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에 무게가 가벼운 게 비싸면 나는 그래도 좀 싼 걸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제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썼더니 AI가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모델 1, 모델 2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중에 거기에 제가 신용카드까지 결제를 해놨으면은 AI가 결제까지 해서 저희 집에 보내줍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사람들이 쇼핑할 때 어떤 게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클릭 이제 안 해요. 그래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사라집니다. 이걸 저희가 클릭이 0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제로 클릭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검색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시대에 누가 제일 큰일 났게요? 네이버가 제일 큰일 났죠. 이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전부 다 GPT AI한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네이버도 새롭게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URL들, 그 주소들, 블로그 주소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AI가 학습해서 요약해서 첫 페이지에 AI 요약해서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제로 클릭의 시대에 뭐가 중요해지냐면요. 이제는 단어로 검색하지 않고요. 문장으로 검색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 그죠? 챗GPT한테 말하듯이 문장으로 검색해야 돼요. 제가 챗GPT한테 그 질문했던 노트북 추천해달라고 질문했던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네이버에도 똑같이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는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문장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단어로 검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검색하실 때는 뭐 감독 이름이라든지 배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제목 중에 기억나는 거 적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유플러스라는 그 회사에서 또 영화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문장 검색한대요. 있잖아, 크리스마스 영화인데 여자 주인공 이 둘이 이제 영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데 서로 집을 바꾸는 영화야.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라고 하면은 바로 영화가 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문장 검색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 제로 클릭은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추천 많이 되도록 하는 마케팅의 시대는 좀 끝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식당 사장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우리 식당을 알리기 위해서 뭐 소비자들한테 공짜로 음식 먹여주고 너 블로그에 좀 써줄래? 그럼 사람들이 검색하면 너네 블로그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보이잖아.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AI한테 야, 사람들이 AI한테 좋은 제품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제품 추천해 줘라고 AI를 설득하는 마케팅의 시대가 가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메이는 워낙에 큰 회사고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아메이즈 홈페이지 그리고 또 콘텐츠에도 A 콘텐츠에도 머신러닝 활용하고 계시고요. 대대적인 추천 알고리즘이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검색해서 제로 클릭의 시대에 맞는 검색 추천 이런 것들을 이미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역시 글로벌 회사는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물론 AI가 추천해 주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AI가 추천해 주는 거 다 믿으세요? 저는 만약에 AI가 추천해 주는 것과 노트북을 정말 잘하는 전문가인 제 친구가 추천해 주는 게 있다면 제 친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의 제로 클릭의 시대지만 결국은 그 AI의 정보를 또 신뢰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또 인간적인 노력, 그 마음을 터치하는 노력들 아직도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저희가 한국의 한 보험회사랑 이렇게 연구를 하나 수행을 했는데요.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들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출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일 것 같으세요? 이거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출산이요 하시는데 한국의 2030 젊은 아가씨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출산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결혼은 물릴 수가 있는데 출산은 물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결혼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언제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출산은 60대는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나이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아, 나 골치 아파.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래. 이렇게 미룰 수가 있는데, 출산은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씨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자, 이 키워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손을 딱 잡고 통제하고 싶어, 준비하고 싶어, 이런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저희가 준비하는 것, 레디가 핵심이 된다 해서 레디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준비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험회사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었냐면요.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이런 게 있어요. 난자를 어릴 때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결혼을 좀 나이가 들어서 했을 때 자기가 냉동해 놓은 그 난자를 가지고 시험관 아기를 내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물어보시면 준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바쁜데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약속 하나가 취소해가지고 저녁에 시간이 생겼어요. 와, 간만에 자유시간이 생겼네? 흑백 요리사에 나온 맛있는 식당에 가야지? 갈 수 있어요? 제가 시간 있다고? 못 가요. 흑백 요리사 식당은 다 예약해야 돼요. 그죠? 제가 야구 보고 싶다고 언제든지 야구 볼 수 있어요? 못 가요. 야구표 다 예약해야 돼요. 요즘은요, 예약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준비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요, 저기 GS나 아니면 세븐일레븐, CU 이런 편의점에서요, 과자 팔잖아요. 그런데 신상품 과자 예약받아요. 그래서 과자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과자 봉지 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예약된 상품입니다. 구매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제는 예약 안 하면 신제품 과자도 못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직업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ABO님들은 TV를 많이 안 봐셔서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덱스라는 연예인이 있거든요. 남자 연예인인데, 몸이 엄청 덥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운동 정말 잘하고, 그런 연예인이에요. 약간 인플루언서라고 할까요? 덱스라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녀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 덱스 씨가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은 몸도 좋고 얼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도 계속 얼굴이 멋있어서 모델 활동이나 배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그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그분 자기 관리 잘하셔가지고 아마 나이 드셔도 소방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나는 미래를 준비하겠어.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레디코어입니다. 자, 이 레디코어의 시대는요, 고객들에게 미래를 너는 대비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너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이런 식의 설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 ABO님 그냥 제가 재미있으시라고 밤이 시간이라 힘드시니까 그냥 재미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일했던 그 보험회사에서 그 난자냉동 보험으로 대박을 친 다음에 2탄을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2탄이 무슨 보험이냐면요. 이혼 보험이래요. 너무 기가 막히죠? 제가 만약에 지금 부부 사이가 괜찮고 남편하고 별 이슈가 없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제가 사건이 생겨서 이혼을 할 수도 있죠. 그때 저한테 힘내라고 보험사에서 돈을 이만큼 주면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듣고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대요. 왜냐하면 이혼을 조장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통과해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달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우리 고객들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아메이에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수명 관리 플랫폼 있으시죠? 그리고 또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시스템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득 포인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ABO님들도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이 아메이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미래를 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회사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회사가 이렇게 되겠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한 한국의 대기업의 그 직원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대기업은요, 부서마다 각자 하는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닌 거를 하면은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요, 그분은 기획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기획을 해서 아이디어를 딱 내면은 디자인 팀에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다시 엔지니어 팀에서 가져가서 코딩을 해가지고 제품 같은 느낌으로 만들거든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획하시는 저희 고객사가요, 자기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챗GPT AI 써가지고 다른 팀에서 하는 디자인, 다른 팀에서 하는 코딩 이런 거 해봤대요. 되더래요. AI가 똑똑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쁘죠. 와, 다른 부서에 도움받지 않고 내가 다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짝에 쓸모없대요. 왜요? 그렇게 코딩하고 디자인하는 건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기획만 해야 되고 한 거를 저쪽에 넘겨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전 직원이 AI를 쓰고 우리가 일상에서 AI를 쓰는 시대가 오면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가? 첫 번째, 조직이 뭐라 그래 부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십시오. 마케팅은 마케팅만 하고 영업은 영업만 하고 그다음에 기획은 기획만 하고 그다음에 인사팀은 인사팀만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요. 이제는요 그렇게 조직이 그렇게 구성되지 않고요. 이제는 목표를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팀이야. 우리는 뭐뭐를 하는 팀이야. 그래서 그런 팀이 만들어지면 그 팀 안에 영업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기획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인사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붙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팀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팀이 바뀝니다. 이것을 크로스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래의 회사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대표님밖에 없어요, 임원은. 지금은 신입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뭐 이렇게 쭉쭉쭉 임원, 대표님 이렇게 쫙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AI를 써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대표님 딱 한 명 있고 100명은 전부 다 그냥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 임원 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평평한 회사, 초울트라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평평한 회사.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사라지고 이렇게 모든 전 직원이 이렇게 평평한 회사가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은요. 업무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면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죠? 바로 대표님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무언가 돌아가는 미래형 조직으로 거듭납니다. 저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가요, 이미 이 AI를 사용해서 조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ABO 리더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다 뭐라 그럴까요? 걸어다니는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 회사는 대표 한 명과 모든 직원이 개인 사업자인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조직은 그런 조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ABO 여러분들, ABO로서 리더로서 한 가지 일만 하시지 않죠? 영업도 하시고요, 마케팅도 하시고요, 또 인사관리도 하시고요, 다 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미래의 AX 조직, AI를 활용하는 조직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이제 이런 형태의 미래가 될수록 내가 원래 잘하는 거, 내가 원래 하는 거, 내 원래 이게 마케팅이야. 마케팅 잘해야죠. 근데 마케팅만 잘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인재들이 앞으로 중요해진다. 이 정도만 요거는 회사 얘기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픽셀 라이프라는 키워드입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요. 남자인데 주말마다 팝업 스토어 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똑같은 가게를 단골로 만들어서 진득하게 좀 다니면 되지. 왜 이 가게도 가보고 저 가게도 가보고 팝업 스토어를 그렇게 다녀?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를 다니면서 자기가 앞으로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자기가 앞으로 어떤 회사에 있어야 될지,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팝업 스토어를 다니다 보면은 제 인생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요즘 소비자들은요, 한 제품 사놓고 죽을 때까지 이 브랜드만 써. 이런 거 거의 없어. 요 브랜드도 써보고 저 브랜드도 써보고 이 브랜드도 써보면서 나는 어떤 게 잘 맞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작은 것들을 테스트해봐요. 이걸 저희가 픽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픽셀은 화소거든요. 화소. 여러분 사진이 선명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화질이 그 화소라는 게 많이 있어야 사진이 선명해지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카메라가 30만 화소였는데 요즘은 막 1000만 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소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그 픽셀이 작고 많을수록 사람들의 그 화질이 선명해지듯이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는 큰 제품을 한 개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조금 써가지고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픽셀 라이프의 첫 번째 특징은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올리브영 가보시면 화장품 트렌드가요. 화장품이 다 작아요. 립스틱 옛날 크기 파는 거 없어요. 그거 딱 절반이에요. 요즘은 다 미니 사이즈예요. 이 뭐죠? 여러분 향수도요. 요즘은 디스커버리 세트라고 다 향수가 조금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작아야 사람들이 산대요. 코스트코 앞에 가시면 예쁜 20대 젊은 아가씨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 코스트코 정문 앞에 서가지고요. 소분하고 있어요. 코스트코 물건 사보고 싶은데 나 혼자 살아. 그래서 너무 크기가 커. 그러면 인터넷으로 친구들 모아서 가가지고 이거 나눠가지고 막 그 세제 나누고 있고 막 음식 나누고 있고 이런 소분 모임들 작아지는 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짧게 하나를 오래 좋아하지 않아요. 짧게 좋아합니다. 어, 작년에요. 한국의 팝업 스토어는 잠깐만 영업하는 그 가게잖아요. 한 번 문 열어가지고 장사를 21일만 하고 문 닫았대요. 정말 자원 아깝죠. 그죠? 그런데 올해는요, 팝업 스토어들이 문 열어가지고 14일만 장사하고 문 닫았대요. 그렇게 짧게 해줘야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픽셀 라이프의 특징은 짧아졌다 이겁니다. 자, 픽셀 라이프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대용량 팔아서 오랫동안 진득하게 사도록 하지 말고 다양한 제품들 써볼 수 있게 테스트 제품, 미니 제품 이런 것도 좀 제한하시면서 실증내지 않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요, 잠깐만 파는 제품이니까 너 지금 아니면 못 구해. 이런 것도 강조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요즘 저희 학생들이요, 달력을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달력이냐고 봤더니 제철 달력이래요. 달력에 지금 도다리가 그 인기 있는 제철이야. 지금 미나리가 제철이야. 지금 사과는 무슨 사과가 유행이야. 이렇게 적혀 있는 달력을 애들이 들고 다니면서 딱 그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가격이 비싼 게 프리미엄이 아니고요. 지금만 살 수 있는 걸, 지금만 먹을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게 내가 프리미엄하다고 느끼더라고요. 특별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그 고객들에게 지금만 살 수 있는 거야. 요 시즌만 판매하는 거야. 이런 것들 강조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픽셀 라이프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적은 용량이 짧게 이렇게 유행하면 우리 아메이에 계속 붙어 있을까? 또 다른 브랜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돌고 픽셀을 경험하면은 자기가 가장 만족했던 제품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확고한 취향을 찾게 해서 또 그 제품에 정착시킬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능력도 있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ABO님들이 균형감을 좀 잘 맞춰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메 안에 제품이 700여 종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매월 또 다양한 제품이 시즌에 맞춰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샘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요.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디올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디올에서 판매하는 380만 원짜리 가방의 원가가 8만 원이었다라고 이탈리아의 법원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반품이 들어오고야 8만 원짜리를 380만 원에 팔았어? 너네 회사 미쳤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때요.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동요했었는데 제 주변의 소비자를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은 화를 내세요. 와, 저것도 사기꾼이다. 8만 원짜리를 380만 원에 봤더니 저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디올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디올 쟤네들은 정말 천재야.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고 저 브랜드 전략을 잘 쓰면 8만 원짜리를 380만 원에 팔아도 보고 팔았네. 정말 쟤네는 똑똑하구나.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올 더 좋아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해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거 10만 원짜리 제품이야. 이거 10만 원짜리 화장품이야. 옛날에는 사람들이 토달지 않았어요. 저 회사에서 이거 10만 원이라고 정했구나. 끝이에요. 그냥 비싸다 싸다 그 정도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10만 원? 자, 그럼 따져보자. 왜 저 제품이 10만 원일까? 원가가 얼마고, 저 제품은 구하기 힘드니까 구하기 힘든 값 얼마고, 저거는 브랜드가 좋으니까 브랜드 값 얼마고, 또 저거 차고 갔을 때 친구들이 부러워하니까 부러움 값 얼마고, 그래서 그걸 다 합쳐보면은 10만 원이 돈을 지불할 만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다 이거를 가격을 디코딩이 해부하다는 뜻이거든요. 해독하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가격을 쪼개가지고 이 가격이 지불할 만한가를 하나하나 따진다. 이게 바로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 잘 팔리죠? K뷰티라고 그죠? 왜 잘 팔리는 줄 아세요? 브랜드가 좋아서 팔릴까요? 아닙니다. 프라이스 디코딩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백화점에 가서 한 병에 30만 원짜리 하는 발몽 화장품 선크림 그거 딱 사고요. 그 다음에 한 병에 33만 원밖에 하지 않는 조선미녀의 뭐 선크림 딱 사고요. 그 두 개의 성분을 딱 비교해봐요. 그리고 그 성분의 용량, 함량을 비교해봐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 30만 원짜리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한국 화장품은 가격이 그렇게 백화점만큼 비싸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한국 제품들을 사는 거예요. 자, 이 프라이스 디코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랜드가 중요하냐, 아니면 상품이 중요하냐, 이게 항상 갈등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상품을 잘 모르니까 브랜드만 믿고 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브랜드 하기 전에 상품부터 봐요. 이 상품 진짜 좋은 상품인가? 이 상품은 상품의 가격을 하는가? 품질이 괜찮은가? 성분이 좋은가? 상품부터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메이 브랜드를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상품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가를 일단 강조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는 아무런 힘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브랜드도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그 브랜드는 가치관을 전달해요. 이제는 상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파타고니아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는 뭐 옷도 예쁘긴 하지만 가격은 조금 비싼데요. 그 브랜드는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요라는 이미지로 브랜딩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저거는 브랜드 값으로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우리는 브랜드가 좋으니까 비싸 이건 안 통하고요. 우리 브랜드에 네가 왜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설득할 수 있으면 브랜드도 충분히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경기가 나빠지면서 루이비통 샤넬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럭셔리 중에. 근데요, 여러분, 그 에르메스는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르메스는 브랜드에 돈을 쓸만해. 샤넬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돈 쓰기가 돈 아까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브랜드 자체를 잘 키우면 브랜드로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냥 브랜드만 강조해서는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품력 그리고 브랜드력 이거 가져가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판매되는 인기 있는 제품들은 잘 보시면 요즘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인기 있던 제품들은 가격이 싼 가성비 제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도 돼요. 근데요, 가성비가 좋으려면은요, 가격이 조금 비싸졌으면 품질은 더 많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또 그런 어떤 프라이스 테이블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아메이 제품들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요, 품질이 압도적이잖아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들 뺨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성비, 그 지금 유행하는 가성비하고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우리 아메이 그 가치도 강조하시지만 상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소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아메이의 가치는 없는가? 가치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 브랜드의 가치는 제가 열 번째 키워드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리 아메이 사업과 완전히 직결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업하면 돈 잘 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IQ가 좋아야 됐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IQ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좋고 네트워크 좋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업도 성공하고 그죠? 그러면서 갑자기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EQ가 떴어요. 요즘은요 IQ, EQ 다 필요 없어요. 요즘은요 건강한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 좋은 시대에 이 AI 시대에 누가 오래 그냥 오래 살면 안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사냐 이게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사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멋있다. 되게 좋다, 보기 좋다.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이렇게 인정받기 시작해졌어요. 그래서 건강지능, 저희가 IQ, EQ, HQ,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해 본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 9시 수업에 딱 들어가는 선배가 멋있었거든요.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론 것 같아요. 요즘은요, 아침 7시에 달리기 5km 하고 아침 9시에 수업 들어가는 선배가 훨씬 멋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멋있다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운동 잘하고 자기 관리하고 건강 잘 챙기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요즘 애들은 그러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과학적으로 합니다. 요즘 애들은 무조건 과학을 좋아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다이어트 중에 혈당 다이어트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이 혈당 측정하시거든요. 근데 혈당 측정할 때 연속 측정기라고 팔에 딱 끼고 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고 나서 뭐 10분 후, 15분 후, 30분 후, 1시간 후 혈당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하는 그런 거 하는데 요즘 애들은 혈당 측정기를 딱 팔에 끼고 일주일 동안 자기 몸을 테스트해요. 내 몸이 어떤 음식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대요. 사람마다 유전자 구조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먹어도 혈당이 안 뛴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과학적으로 테스트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 1호가요. 유튜브 보고 오는 환자래요.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러면 정말 짜증난대요. 근데 요즘은요, 유튜브 보고 오는 환자보다 더 싫은 환자가 생겼대요. 바로 영어 논문 읽고 공부하고 오는 환자가 늘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따진대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챗GPT가 똑똑하니까 영어 논문 찾아가지고 읽으라 그러면 읽거든요. 그러면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면 따지면 정말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건강 관리를 해요. 외국 영어 논문 찾아가지고 읽어가지고 진짜 내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지능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이 그냥 모든 게 건강하고 결합될 거예요. 저희 연구원 중에 아주 헬스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걔는 몸이 진짜 좋아요. 그 친구는요, 같이 돈가스 먹으러 가면은 돈가스 껍질 벗기고 안 먹어요. 그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고. 정말 싫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한국에서 뜨고 있는 커피숍이라고 알려줬는데 개인이 하시는 건데요. 아마 사장님도 헬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커피에 단백질 타서 준대요. 근데 그거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인기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런데 루이싱 커피라고 중국의 스타벅스예요. 중국의 스타벅스보다 매장이 더 많은 엄청난 중국 커피숍인데 그 루이싱 커피에서 최근에요. 유산균 커피를 출시했대요. 대박 났대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유산균도 흡수하고 대박 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건강을 합치겠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건강이야말로 우리 비즈니스에 딱 맞는 트렌드입니다. 우리 아메이의 핵심 가치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웰니스 플랫폼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강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올해 비즈니스 하실 때 꼭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요. 혼자 사는 사람 진짜 많이 늘어난 거 아세요? 한국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가구 중에 40%래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만나는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죠? 자, 그분 혼자 사시면 다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살지만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살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하고 함께 살면은 혼자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도 혼자 살고 싶으시죠? 그죠? 저희 연구원 중에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걔는 다 컸는데 이제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회사랑 집이요, 1시간 반이 걸려요, 편도가. 그래서 제가, 너는 왜 독립 안 해? 집이 너무 먼데라고 물어봤더니, 아우, 자기는 엄마가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엄마하고 산대요. 근데 그 친구는요, 냉장고, 밥은 자기가 해 먹어요. 냉장고 안에 자기 칸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해 주는 것도 엄마가 해주고 빨래도 엄마가 해주면 밥도 엄마가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데 엄마는 좀 기름진 걸 좋아하셔서 엄마가 한 요리는 자기는 안 먹는데요. 그래서 냉장고에 자기 칸 만들어서 닭가슴살이랑 이런 거 사놓고 자기가 요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 칸을 만들지 않으면 엄마가 막 자기가 사놓은 닭가슴살을 가지고 요리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자기 칸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살지만 또 혼자 사는 것처럼 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합쳐서 혼자가 되고 싶은데 그냥 혼자는 아니고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혼자 혹은 혼자 살지만 엄마 집에서 밥도 좀 얻어먹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1.5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은 완벽하게 혼자는 못 살거든요. 외롭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살며 부대끼기 때문에 또 혼자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 안에는 혼자 있고 싶은데 약간 연결되고 싶어. 이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1.5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메이가요. 재미있는 커뮤니티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굿모닝 코리아 이런 것들 하시죠. 그죠? 이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굿모닝 루틴 코리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디 프로필 같은 것도 같이 찍고 같이 도전하면서 혼자지만은 뭔가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1.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보시면서 특히 이제 4인 가구지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독립의 니즈가 있는가? 그리고 또 혼자 살고 있지만 누군가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어떤 외로움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 모습들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윤민수 씨라고 나는 가수다에서 노래 불러가지고 노래 잘한 가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 가수가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요. 그분은 와이프하고 이혼하셨는데 한 집에 같이 산대요.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집이 안 팔려가지고 그 와이프랑 같이 산다는데 제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같이 사실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사이가 더 좋아졌대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구, 라이프 스타일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AI 키워드였죠. 이 키워드는 그거랑 완전 반대예요. AI의 완전 반대 키워드, AI를 격렬히 거부하는 키워드, 안티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요, 맛집 광고가 너무 많아요. 정말 블로그, 소셜미디어 이런 데 가시면은 맛집 다 가짜 광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광고가 난무하는 시대에 여러분만의 진짜 맛집을 찾아가는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 돈 내산이라고 내가 직접 돈 내고 산 것만 이렇게 후기에 남기는 사람들 후기를 본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에서 음식점 중에서 사람들이 목적지로 제일 많이 찍은 음식점을 찾아간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은 하도 가짜 광고가 많으니까 진짜를 찾기 어려워졌어요. 근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해준 얘기인데요. 그 친구 20대거든요. 트렌디한 친구거든요. 자기는요, 식당 앞에 가서 그 식당 앞에 아저씨들이 몇 명 앉아 있는지 세본대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많이 앉아 있는 식당에서 밥 먹는데요. 말되죠. 그죠? 젊은 친구들이 많은 식당은 대부분 맛이 없어요. 이미지는 좋고 사진은 잘 나오는데 맛은 없거든요. 근데 아저씨들이 거기서 화를 안 내고 밥을 먹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 집은 맛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애들이 아재 지수라고 부른대요. 아저씨가 그 식당에 몇 명 앉아 있나? 무슨 말씀인지 너무 가짜 광고가 많으니까 진짜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박물관 인기 많은 거 아시죠? 서울 저기 뭐죠 국중박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 또 부여박물관 이런 온갖 박물관 인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박물관에 인기가 많지 했더니 뭐 캐대언이라고 드라마 영화 아시죠? 그 캐대언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캐대언은 오래 떴고요. 박물관은 3년 전부터 떴어요. 왜 요즘 젊은 애들이 박물관에 갈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하고요, 미술관하고요 달라요. 미술관은요, 여러분, 새로운 작가가 계속 태어나죠. 새로운 그림이 계속 태어나죠. 박물관은요, 새로운 작품이 없어요. 그죠? 박물관에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려면 땅에서 무슨 도자기가 나왔다. 이 정도 뉴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박물관에는 가장 최신 제품이 100년 전 제품, 웬만하면은 수천 년 된 제품. 무슨 말씀이냐? AI 시대에 아까 제가 픽셀 라이프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너무 속도가
속도가 빠르고 막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 사라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막 AI가 일자리를 뺏고 이 정신없고 혼돈한 시대에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시간을 견뎌온 그 박물관의 제품들을 보면서 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구나 하는 위로를 얻는 거죠. 이 수많은 가짜 광고가 난무할 때 아저씨들의 입맛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진짜, 근본, 이것에 다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브랜드 따라하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옛날에는 엄마 아빠 하는 브랜드는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를 좀 따라하는 친구들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 ABO님들 중에서도 계실 텐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핸드폰 케이스 중에 지갑형 핸드폰 케이스 있죠. 그래서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닫히는 핸드폰 케이스 있죠. 그래서 그거 약간 할머 어르신들이 쓴다고 우리 애들이 놀렸는데, 요즘 여자 젊은 아이돌이 그거 쓰는 거 아세요? 써보니까 뭐 카드도 넣고 여러 가지 쓰니까 좋더라.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쓴다고 알려져 있던 제품들을 요즘 젊은 애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본이고요. 그리고 또 클래식이라고 해서 아주 수천 년 전에 썼던 이런 음악이나 작품, 책 이런 것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른들, 우리 조상들, 이런 어떤 시간의 어떤 무게를 이겨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존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조용필 씨 콘서트 보셨어요? 와, 대박 멋있지 않아요? 제가 그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못 봐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봤어요. 거기 댓글에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많이 쓰는지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댓글이 진짜 가수, 정품 가수, 정박 가수, 그죠? 그런 날라리 같은 젊은 애들이 아니라 80년 동안 매일매일 노래하면서 그 가수로서의 지위를 지켜온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스펙, 존경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근본이 이런 AI 시대에 오히려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픽셀 라이프 하면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프라이스 디코딩 하면서 상품이 중요한데 브랜드도 또 중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브랜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메이는 사실 그 어떤 브랜드보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전통과 히스토리와 헤리티지가 있어요. 이 수많은 사회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브랜드가 그 수십 년 동안 생존했다는 거는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고 그 브랜드 자체의 어떤 힘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객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브랜드는 이렇게 오래됐어. 왜 오래됐겠어요? 왜 중간에 안 사라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화려한 그거보다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우리가 이어왔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그 헤리티지, 그 문화적 유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브랜드 가치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키워드에서는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10가지 키워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책이 두껍고 방대한 얘기라서 제가 오늘 다 담지는 못했고, 각각 키워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서점 가서 책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근본, 그런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아메이 건강지능, 이런 키워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아메이 ABO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무기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들을 많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와, 10시까지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전해주신 전미영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즐겁게 들었는데요. 이제 AI 대전환 시대 속에 사실 결국 사람이 답이라는 메시지가 저에게도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소비 트렌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연구위원님의 강의를 통해 얻은 통찰을 우리 비즈니스와 연결해보고 또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11월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신청 기간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채팅창을, 네, 지금 채팅창에 이제 링크 드렸는데 여기 통해서 또 11월 이제 강의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께만 살짝 귀띔해 드리자면 리더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강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된 설문에도 참여 부탁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11월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